폭발하기 직전의 남성. 给我来落嚟啊！仆街！吓！哎呀，你不要这么激动啊！ 我唔激動。 심지어 뒤이은 남성은 아예 상대방의 눈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不是，我跟你说，我这不是大方不大方的事。你刚才你还跟我讲理呢，跟你一点关系没有。 도대체 이들은 무슨 이유로 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현재 2024년 중국의 이혼율은 40%. 그 수는 무려 186만 5천 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만큼 혼인신고도 많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혼인 건수를 처리하기보다 이혼 건수를 처리하는 게 더 힘들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릴 정도로 여타 국가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은 너무 높은 이혼율을 조금이나마 떨어뜨리고자 혼인냉정기 제도라는 것을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혼인냉정기란 이혼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이혼 신청을 철회할 경우 이혼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의 이혼 수치를 내려 이혼율이 감소했다는 증거를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공산당식 일처리였던 것. 그렇다면 이들의 이혼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이혼율의 증가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중국 인민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인 천민 자본주의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태도로 이는 배우자를 구할 때도 물질적인 조건이 최우선시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여기 한 중국 남성이 여성을 향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남성은 매우 분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妻子半夜谎称出去吃夜宵，却被丈夫堵在酒店车库。面对丈夫气势汹汹的追问，女子却大骂其神经，理直气壮地表示都是因为男子这些年什么都不能给她。原来她已经连续几个月半夜偷偷跑出来，在这里和情人约会了。喺門口停車都唔使屋企喺度講情話，咁撚疏乎？做咩啊？開房啊？疫情後開房2日，你都仲喺度扮食嘢？你叫男人落嚟啊？嚇？叫男人落嚟啊！仆街！嚇？哎呀，你不要这么激动啊！ 我唔激動。屌你老味，你又開房，我唔激動。你真係當我傻仔啊！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여성. 1分钱家用没有给，对吧？把车子卖了，房子卖了，我想㗎，我唔想㗎，大佬，我做生意我都想好啊。 原来男子做生意失败，损失了很多錢，把房子和車都賣掉了，其中也包括女子爸爸給他的錢。在他看來，自己出去找男人，都是因為男子沒有能力來維持這個家的生計。我唔勤力做嘢而家，嚇？哦，咁樣你就去勾佬啦。咁不如你個結婚養你啦嘛，咁撚蠢，叫佢離撚開啦嘛，佢哋肯定有老婆噶啦，你點解又做小三啫？我叫你講酒店名出嚟，你求其噏間酒店我都算撚熟。 남성은 그간 미심쩍던 상황에서 여성이 밤늦게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래 미행을 했습니다. 그리곤 결국 꼬리가 잡혀버리고 만 것이었죠. 여성은 남성과의 혼인을 그저 일을 하지 않고 편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일 뿐 성적 매력이 높은 젊고 건강한 이성을 만나러 밤늦게 외출하던 것이었는데요. 그동안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은 그녀가 어떤 가치관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고른 것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배우자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올 부부의 대화를 통해 그녀들이 어떤 이유로 자신만만하게 행동할 수 있던 것인지 조심스러운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俩要去办离婚了，商量一下怎么分。我跟你说啊，咱家现在财产就是这么一套房子值100万，另外还有10万块钱的存款。我是这样想的，这套房子呢属于我的婚前财产，就是当初我婚前全款买的嘛，现在值100万，那就不参与分配了，这100万肯定是属于我的。另外还有10万块钱，这10万块钱基本上都是我的工资，但是呢，我这个人比较大方，就这样吧，你5万，我5万，相当于就是我一共105万，你5万块钱。你太过分了吧？啊，咱家现在就这一套房值钱，你还要走？10万块钱，我告诉你，按照我的分法，房子我要了，钱也得归我。你是个大男人，你可以慢慢赚。再说，既然到离婚这一步，你就不能……我就应该吃亏啊！我是男人，我就应该，就是大公无私，我就应该吃这个哑巴吃黄连嘛。男人，那你要你干啥的？你不就是赚钱的？我离婚后往哪住？这个房子就是我的居所，我在这生活了6年。离婚了，房子必须归我，将来孩子跟我一起住。我总不能回娘家住吧，总不能去租房住吧，我得有自己的地方。你呢，可以回农村老家。
还有这个钱我也得需要。你怎么就不能去租房住了？你就金贵了，我就只能回农村老家。这房子本来就是我们家买的，跟你没有关系，而且是婚前财产。当时你不是说了，你们家要是没有全款房就不嫁。那正是在你的逼迫之下，我才有了这套房子。说来我还得感谢你，但凡是贷款的房子，那婚后一起还的房贷，那这个房子呢就得给你分点儿。刚好这是婚前全款买的，跟你一点关系没有。所以说这个房子得归我，这个房子是当初我让你买的。离婚之后，我是不会去租房住。6年的婚姻都已经失败了，不怕最后撕破脸。男人应该大方一点。啊，难道我去租房住不是，石头村？我跟你说，我这不是大方不大方的事。你刚才你还跟我讲理呢，这会儿发现讲理讲不过我，就又开始让我大方。我为啥大方？你所谓的大方就是让我吃亏。我告诉你啊，既然讲这个规矩，就不要谈人情，让我大方。咱就该怎么来就怎么来，按照规矩。那反正按照规矩就是我应该拿105万，你拿5万。同时当年咱俩结婚的。我随的这个彩礼你得退给我，那彩礼大概有6万块钱吧，那是以结婚为目的的。你想想，现在这个婚姻没了，那这彩礼你得退还呀，得还回来呀。哦，你脸皮可真厚呀，等于说白娶个媳妇儿，绕一圈钱又得回来。不是，那离婚了你不还钱？离婚了，我为你生儿育女没有？你给我钱没有？再说这个房子是我当初让你买的吧，不仅升值了，而且这个房子我也住出感情了。离婚后我必须得在这儿。光住着房子也不行，我还得有钱花，10万也归我，你净身出户。记不记得当初咱俩有一句话，就是谁提离婚谁净身出户。现在既然是你提的离婚，那你必须净身出户。你可以回老家呀。你有啥凭证？你有证据吗？你有证据吗？谁提离婚谁净身出户？你有证据？那得凭良心吧。哎呀，你凭良心？那你有证据没有？你这个时候你说这没用，我告诉你。那你说怎么办？反正我是不同意。我说的方案不都已经说过了，只是你不同意而已。那我都已经说过了，你净身出户嘛。那咱就耗着。耗着就耗着，谁怕谁？反正房子在我手上，钱也在我手上。人心真可怕。 여성은 증거 기록을 남기려는 것인지 남성과의 말다툼이 있을 때마다 영상 녹화를 진행하곤 했는데요. 그리고 뒤이어 재산 분할 과정 역시 생생한 녹화를 통해 법정 다툼을 유리하게 진행할 심산이었던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남성이 완고한 태도를 보이며 본인의 재산을 무사히 지킬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남성이라면 대범해져야 한다 등 결혼 과정에서 집과 차를 사는데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남성을 소심한 남성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여성의 태도는 그들이 왜 외모, 학력, 직업, 집안 등 모든 것을 제치고 물질적인 조건을 최우선시하려는 것인지 충분히 추측 가능한 대목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 네티즌들 역시 해당 여성의 뻔뻔함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 도대체 오롯이 남성 혼자서 구축한 재산을 무슨 근거로 나누어 달라 하는 것인가. 소송을 하더라도 이렇게 될 듯. 집은 온전히 남자의 것, 결혼 후 벌게 된 10만 위안의 경우 각각 절반씩 나누고 차일이는 안 돌려줘도 될 듯. 진짜 무서운 여자네. 저도 이 남성분 말이 타당하다 느껴지네요. 저도 여잔데 이 여성분이 말하는 건 좀 억지스럽다 느껴지긴 해요. 이와 같이 돈이라면 그저 안면 몰수하고 상대방의 인신공격이라도 서슴지 않는 여성의 행태에 질렸다는 듯 혀를 내두르는 댓글이 대다수의 반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람이라면 무릇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하게 만나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본인이 암묵적으로 약속된 집안일과 같은 아내로서의 역할은 하지도 않으며 그저 본인의 요구 조건만을 내세울 줄 아는 그들이 결혼을 통해 물심양면으로 본인을 양육해줄 남성을 찾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이었기에 곧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말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위자료 장사에 실패한 여성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곤란을 겪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와 눈물로 전 남편과의 재회를 꿈꾸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아래 보이는 여성 역시 그간 만만히 보던 남편을 향해 이혼을 통보하며 위자료 장사를 시도하였지만 실패로 끝나게 되자 상당히 의외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赌气离婚了，我们2个是打了20年，想把日子过好。看到别人家买车买房呀，自己买不了，心里就难受。因为这事儿没少和老公生气，而他却不以为然。我鼓起了勇气和前夫离婚了。离婚当时呢，其实也就是和前夫赌气。离婚后，我去了工厂工作，开始打工了。本以为他会来找我，可是3年过去了，他也没有来找我。在一个朋友的介绍下，我认识了第2个老公。二婚老公还会说，结婚后呢，你负责管钱，
我负责赚钱养家，你就负责貌美如花。以后呀，你就不用那么辛苦了，我养你。我被他的甜言蜜语迷惑了。结婚以后呢，他让我辞去工作，我没有同意。我不但继续工作，还要担负起家里的责任。这种日子整整过了6年。我以前攒的钱、赚的钱，不是给他还账了，就是补贴家用。被同事发现以后呢，送到了医院，我得了脑梗。但是我已经没有能力去赚钱了，不能再去工作了。得病以后呢，老公和儿子对我有了很大的转变。18岁的孩子当着我的面都骂我。我现在没有什么用了。我有时后悔不该跟前夫离婚，没人可怜我，还嫌弃我。我现在是进退两难，离了婚、2婚都会特别的难。赌气离婚，以为是在惩罚别人，其实是在惩罚自己，把自己逼上了绝路。 이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든 풍파를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설사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더 괜찮은 남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가득 찬 그녀였지만 그저 흔하디 흔한 여성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전 남편과의 이혼을 후회해본들 어쩌겠습니까? 이미 남성은 그녀를 떠나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린 뒤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그간 혼인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차일이 문제를 개정하고자 차일이 분쟁 심리 및 법률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2월 1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그저 돈만 탐하던 그들이 합법적으로 남성의 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축소되며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나이든 여성들의 후회와 한탄 어린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나 배는 이미 떠났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가벼운 구독을, 부족하다면 따가운 질책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여 더욱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해주신 우리 고마운 구독자분들, 그리고 언젠가는 구독을 해주실 우리 미래의 구독자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